나는 올해 64이다. 고양시의 오래된 아파트. 30년 넘게 같은 동네였다. 이곳에서 아내와 아들을 키웠다. 나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도망치지는 않는 사람이었다. 내가 버티는 이유였다. 말수가 적고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믿었다. 학교에서 연락 한 번 없었고 군대에서도 별 탈 없이 전역했다. 졸업식 날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그 말 하나로 나는 그 아이 인생을 다 맡겨버렸다. 아내가 아프기 전까지는 우리 가족은 무너지지 않는 줄 알았다. 겨울이었다. 눈이 자주 내리던 해였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밥을 남겼고 밤마다 등을 돌려 누웠다. 병원에서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현실보다 먼저 장례식장을 떠올렸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나를 괴롭힌다. 치료가 시작되자 통장은 빠르게 말라갔다. 그때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나는 그 말을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말로 기억했다. 아들은 돈을 보내왔다. 정확한 날짜, 정확한 금액.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들은 늘 바빴다. 병실 문 앞에서 전화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는 아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내는 웃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 웃음이 나중에는 가장 아프게 떠올랐다. 9월. 비가 멈추지 않던 날이었다. 병원 근처에서 아들을 봤다. 그 아이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였다. 젊었다. 아들이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지 않은 사람처럼 고개를 돌렸다.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 아내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아들의 거짓말을 기다리게 됐다. 아내의 수술 날이었다. 그날은 아들이 반드시 와야 하는 날이었다. 전화는 꺼져 있었다. 수술실 앞에서 나는 혼자였다. 수술이 끝났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검색했다. 사진 속에서 아들은 웃고 있었다.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 옆에 그 여자가 있었다. 가족이었다. 다음 날 은행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아들은 이미 회사를 그만뒀고 돈은 대출이었다. 그 아이는 나의 아들이었고 동시에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나는 그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선택이 아내를 살린 건지 나를 무너뜨린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아들은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밤이었다. 현관불도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한참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아들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아들을 바라봤다.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뭐였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아이는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속 미뤄왔다는 걸. 나는 아들의 통장을 돌려줬다. 병원비로 쓰다 남은 돈이었다. 이건 내 인생에 써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은 화가 아니었다. 결정이었다. 아내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 아들의 이름은 올리지 않았다. 조문객 중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뒤 나는 이사를 했다. 번호를 바꿨다. 아들의 연락은 끝내 받지 않았다. 지금 나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산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아버지로서의 삶은 그날로 끝났지만 나 자신의 인생은 그날부터 다시 시작됐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 이 결말이 행복한지는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다. 나는 다시는 눈을 감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위로와 공감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